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뉴스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제 마치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처럼 한 나라의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1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52주 최고점이 212달러였으니까 고점 대비 약 14% 정도 빠진 상태예요. 시가총액은 4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최대 기업 반열에 올라 있죠. 과연 이 뉴스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지난 10월 17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TSMC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미국에서 생산된 첫 번째 블랙웰 웨이퍼에 직접 사인을 한 거죠. TSMC 미국 법인의 레이 추앙 CEO와 나란히 서서 말이에요.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맛있는 치킨을 먹으려면은 무조건 대만이라는 본점까지 가야 했어요. 비행기 타고 호텔 잡고 줄 서서 기다려야 했죠. 배달도 안 되고 포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직영점이 생긴 겁니다. 본점 맛 그대로요. 더 이상 멀리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원할 때 바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이 미국 내 가장 첨단의 TSMC 팹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요. 그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재편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비전 말이에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실현되는 순간인 거죠. 여기서 잠깐 블랙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공개한 최신형 AI 반도체입니다. 수학자 데이비드 헤럴드 블랙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해요. 이전 세대인 호퍼보다 연산 효율을 크게 높였고요. 특히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칩이에요. 총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 세대 대비 2배나 많은 숫자예요. 2개의 GPU 다이를 초고속으로 연결해서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든 혁신적인 설계죠. 쉽게 말해서 AI의 두뇌를 만드는 가장 똑똑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IQ 200짜리 천재의 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품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대변화를 의미합니다. 젠슨 황은 이번 행사에서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가속 컴퓨팅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왔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도래했다고요. 그는 GPU를 발명했고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이걸 AI의 슈퍼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미식축구 결승전처럼 모든 것이 집중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과장, 부장, 임원까지 올라가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신입사원 때 심은 나무가 아름드리 고목이 되는 시간이죠. 월급 300만 원씩 30년 모으면 10억이 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의 기술을 갈고 닦아온 거예요. 마치 라면 가게 사장님이 30년 동안 육수 맛을 연구해서 드디어 미슐랭 스타를 받은 것과 같달까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결과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젠슨 황은 앞으로 10년간의 대규모 구축이 시작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열풍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본 게임도 시작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1, 4분기가 끝난 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워밍업 중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2007년이었죠. 그때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 후로 10년간 애플, 삼성 수많은 앱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제 카카오톡도 그때 나왔고 배달의민족도 그때 시작했어요. 지금 AI 시장이 딱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처럼요. 젠슨 황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AI는 산업혁명이고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며 어쩌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다고요. 좀 과장이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블랙웰 미국 생산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젠슨 환기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 실현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긴 거예요. 미국은 TSMC에 엄청난 보조금을 줬어요. 바이든 정부 때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거기에 50억 달러의 저금리 대출도 제공했어요. 합치면은 11조 원이 넘는 지원이에요. TSMC는 이에 화답해서 65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세요? 9조 4천억 원이면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반포자이 한 단지 전체를 사고도 남을 금액이죠. 또 직장인이 월급 500만 원씩 저축해도 15만 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이 반도체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칩스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바로 공급망 안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첨단 반도체는 대부분 대만에서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 세계 제 AI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못 만들고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냉장고도 못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마치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을 겪었던 것처럼요. 그때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셨던 거 기억나시죠? 약국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인터넷에서는 마스크가 품절되고 반도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 내 생산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이에요. 이제 엔비디아는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점이죠. 자, 젠슨 황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9개월 안에 미국에서 블랙웰 생산을 시작하겠다고요.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빛의 속도였어요. 9개월이요.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 제대로 쓰려면은 몇 년이 걸려요. 설계하고 요 장비 들여오고 테스트하고 양산 체제 갖추고 최소 3, 4년은 기본이에요. 인텔이 새 공장 짓는데 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9개월 만에 양산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거죠. 비유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보통 집 한 채 짓는데 1년은 걸리잖아요.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까지. 그런데 누가 와서 석 달 안에 지어달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사 가려고 전세 계약했는데 집이 아직 안 지어졌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해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반도체 공장을요. 젠슨 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계 엔지니어들, 전기 기술자들, 배관공들, 건설 노동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다고요.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요.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이. 그 결과 9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칩의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비상 상황 때 총력전을 펼치는 것처럼요. 아니면은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이 죽을 각오로 뛰는 것처럼요. 네, 물론 미국에서 만드는 게 대만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인건비도 비싸고 인프라도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미국 엔지니어 연봉이 대만의 두세 배는 되거든요. 젠슨 황도 이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 혜택, 공급망 회복력 혜택, 일자리 창출 혜택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TSMC뿐 아니라 폭스콘, 위스트론, 엠코, 스피엘 같은 파트너들도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한 셈이죠. 이게 바로 팀워크의 힘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엔비디아 주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1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점이었던 212달러에서는 좀 빠진 상태예요. 고점 대비 약 14%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반면에 52주 최저점인 86달러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은 30% 넘게 올랐고요. 그런데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월가에서 반도체 분야 최고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에요. 엔비디아 주가 전망에서 꽤 정확한 예측을 해온 분이죠.
그냥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엔비디아 주식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 싸게 거래된 날은 단 13일 뿐이었다고요. 10년 동안 고작 13일이요. 이건 놀라운 통계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엔비디아를 산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PR 25배가 일반 주식에겐 비싸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성숙한 기업은 PAR 15배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은행주는 PAR 5배도 비싸다고 하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니까요. 매년 매출이 2배씩 성장하는 회사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성장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모두가 낙관적일 때 오히려 한계 매수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다들 오른다고 할 때 막상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로또 당첨 번호를 모두가 안다면 그건 이미 로또가 아닌 거잖아요.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TPU 같은 주문형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구글이 자체 칩을 만들고 아마존도 만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의 백로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잠깐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엔비디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잖아요. 마치 바다에서 혼자 낚시하는 것처럼 진짜 막막할 때가 있죠. 물고기가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미끼는 뭘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공유하고요.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은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다룬 블랙웰 생산 소식도 텔레그램에서는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공유됐거든요.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하면은 훨씬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구경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 AI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회사는 마치 삼겹살과 소주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삼겹살 없이 소주만 마시면은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AI 산업에서 오픈 AI와 엔비디아는 한 세트예요. 짬뽕과 탕수육처럼요. 최근 오픈 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 원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거의 매일 새로운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엔 7,500억 달러였다가 8,000억 달러, 8,300억 달러까지 올라갔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큰 돈을 한 번에 모으겠다는 거예요. 직장인 월급으로 치면은 매달 500만 원씩 받아도 2,460만 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에요. 공룡이 멸종한 게 6,500만 년 전인데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가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만약 이 자금 조달이 성공하면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8,300억 달러, 약 1,2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평가액인 5천억 달러에서 60% 이상 오르는 거죠.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단연톱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나 바이트댄스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냐고요? 오픈 AI가 AI 모델을 훈련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해요. 챗GPT 하나 만드는데 GPU 몇만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전기 요금만 매달 수백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GPU의 대부분은 엔비디아 제품이에요.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거든요. 오픈 AI가 1,000억 달러를 조달해서 뭘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AI 인프라를 확장하겠죠. 더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금광이 발견되면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처럼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진짜 부자가 된 건 금 캐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 파는 리바이스였잖아요. AI 골드러시에서 엔비디아는 곡괭이를 파는 회사인 셈이에요. 누가 금을 캐든 곡괭이는 무조건 팔리는 거죠. 오픈 AI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라클 얘기도 해볼게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오라클이 오픈 AI로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주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른 회사들로부터 2230억 달러 주문도 추가로요. 이 소식에 오라클 주가가 241달러에서 345달러까지 치솟았었죠. 하루 만에 40% 넘게 오른 거예요.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라클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채권을 발행했는데 180억 달러어치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신용부도 스왑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신용부도 스왑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보험이에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을까봐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료가 비싸지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라클이 빚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시장이 오라클이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스왑을 사서 오라클에 베팅할 수 있거든요. 주식 공매도 하는 것처럼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라클 주가는 178달러까지 급락했어요.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진 셈이에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심장 약한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어요. 틱톡 딜 소식과 함께 오라클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코어위브, 슈퍼마이크로, 델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함께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후 7%나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다시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결국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잖아요. 공장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잘 되면은 다 같이 잘 되는 구조죠. 물론 엔비디아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마치 왕좌를 노리는 도전자들처럼요. 왕은 언제나 외로운 법이잖아요.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AMD의 MI 시리즈 같은 칩들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라는 우려도 있죠. 왜 남의 물건을 비싸게 사느냐?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건 마치 카카오 택시가 처음 나왔을 때 기존 택시 회사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과 비슷해요. 플랫폼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하면 기존 사업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달의민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식당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만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우위가 확고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젠슨 황기 설명한 것처럼 GPU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쿠다엑스 라이브러리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어야 해요. 젠슨 황은 이걸 엔비디아의 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만 진짜 핵심이라고요. 엔비디아는 30년 동안 이 생태계를 구축해왔거든요. 전산 리소그래피, 딥러닝, 로보틱스, 양자 물리학, 분자 동역학 등 수많은 분야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정말 어려워요. 비유하자면 아이폰의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아이폰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앱이 많아서잖아요. 수백만 개의 앱이 있으니까 다들 아이폰 쓰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이 아무리 싸도 앱스토어 생태계 때문에 아이폰 쓰는 사람 많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GPU 성능도 좋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개발자들이 이미 CUDA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새로 배우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경쟁은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니까요. 젠슨 황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도구였다고요. 엑셀, 웹브라우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연장통에 있는 망치처럼요. 제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AI는 다르대요. AI는 도구가 아니라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차이예요. 컴퓨터가 60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엑셀은 제가 직접 숫자를 입력하고 계산식을 넣어야 해요. 수식 하나 잘못 넣으면은 결과가 다 틀어지죠. 야근에서 만든 보고서가 수식 오류 때문에 다 틀렸던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AI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번 달 매출 분석해줘 하면 알아서 정리해주는 거죠. 그래프도 그려주고 인사이트도 뽑아주고 마치 회사에서 인턴을 쓰는 것과 로봇 비서를 쓰는 것의 차이랄까요? 인턴한테는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지만 똑똑한 비서는 알아서 척척 처리하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놓는 그런 비서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늘 일정 브리핑해주고 필요한 자료 미리 준비해놓는 그런 비서. 젠슨 황은 이런 AI가
헬스케어, 제조업, 로보틱스, 과학연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요. 고품질의 숙련된 기술, 직종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일자리요. 여러분,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AI 관련 직종의 연봉이 치솟고 있거든요. AI 엔지니어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뉴스 보셨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신입 AI 엔지니어 연봉이 3억 원을 넘는다고 해요. 대기업 부장님 연봉을 신입이 받는 거예요. 경력자는 5억 넘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결국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AI 칩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팀플레이가 필요해요. 최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후 주가가 7%나 올랐어요. 하루에 7%면 엄청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크론이 향후 2, 3, 4분기의 가격을 미리 책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 가시성이 좋다고 밝혔거든요. 그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공장 풀가동해도 물량이 부족하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블랙웰 같은 AI 칩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HBM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에요.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두 개나 들어있네요. 비유하자면은 자동차에 엔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료통도 있어야 하죠.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은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페라리 엔진 달아놨는데 연료통이 콜라병 크기면 무슨 소용이에요. AI 칩에서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연료통 같은 거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메모리도 빨라야 하거든요. 둘 다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SK 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HBM 수요 덕분이에요.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수율 문제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죠. 재미있는 건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든 블랙웰 칩도 결국 HBM과 결합해야 완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 패키징을 위해 칩을 다시 대만으로 보내고 있어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아직 대만에만 있거든요. 커워스라는 기술인데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래요. 하지만 앞으로 애리조나의 패키징 시설이 완공되면은 미국 내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엠코 공장도 짓고 있고요. 반도체 공급망의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두 해 안에 끝날 변화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흐름을 잘 읽으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투자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느끼고 계세요? 요즘 AI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어떤 날은 막 올라가고 어떤 날은 또 급락하고 마치 놀이공원에서 청룡 열차 타는 것 같죠. 심장이 쿵쿵거려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번 주 하드웨어주와 하이퍼스케일러주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코어 위브 같은 하드웨어 주식들은 크게 올랐는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마치 링 위에서 두 선수가 맞붙는 것처럼요. 오늘은 하드웨어가 오른쪽 훅을 날렸다고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AI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쉬어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더 올라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AI 트레이드는 거대한 세력이었고 향후 몇 년간의 가시성이 정말 좋다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얼마나 할인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다고도 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가 대세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마치 2000년대 초반엔 인터넷 버블이 꺼졌지만 결국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대세가 된 것처럼요. 버블은 터지더라도 본질은 남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고 판다고 따라 팔면은 결국 손해보기 쉬워요. 주변에서 주식 대박 났다고 하면은 조급해지고 폭락 뉴스 나오면은 겁먹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패턴이에요. 마치 도박장에서 판돈 잃은 사람이 복구하려고 더 큰 판에 뛰어드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잘 챙겨두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째, 오픈 AI의 자금 조달 결과를 지켜보세요. 만약 1000억 달러 조달에 성공하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다시 불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실패하면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마치 월드컵 결승전처럼 이 결과가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둘째,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추가 확장 뉴스를 체크하세요. 웨이저자 TSMC 회장이 추가 토지 매입과 기가팹 건설 계획을 밝혔거든요. 매달 1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이래요. 이게 실현되면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셋째,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세요. 내년 2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블랙웰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백로그가 어떤지가 발표될 텐데요. 요 숫자가 시장 기대를 웃돌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어요. 넷째, 중국 리스크도 눈여겨보세요. 엔비디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젠슨 황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다섯째,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체크하세요. AMD의 새 칩,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같은 것들이요. 아직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였는데 지금은 TSMC한테 밀린 것처럼요. 이 5가지만 잘 챙기셔도 시장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뉴스 나올 때마다 허둥대지 않고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내일 날씨를 미리 알면 우산 챙기는 것처럼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미국에서 첫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요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요 젠슨 황기 직접 말했죠. 9개월 만에 해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둘째, 오픈 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어요.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엔비디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셋째, 경쟁은 있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우위가 확고해요. 30년간 쌓아온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죠. 쿠다라는 보물이 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넷째, AI 시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젠슨 황의 말처럼 앞으로 10년간의 대규모 구축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다섯째,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봐야 해요. HBM이라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AI 칩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수혜를 받고 있어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있을 수 있거든요. 주가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틀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지도 탐욕에 눈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마라톤처럼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무리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는 특별한 정보도 종종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더 빠르고 깊이 있게 나누고 있어요. 오늘 다룬 엔비디아 뉴스도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됐거든요. 영상보다 먼저요. 중요한 뉴스가 터지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장 브리핑도 올라오고요. 미국장 마감 후에는 정리 내용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내 판단이 맞는 건지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도 있고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주가가 떨어지면 괜히 불안하고 올라도 더 살 걸 후회하고 그럴 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도 되고요. 투자라는 건 결국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멘탈 관리가 반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구경해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응원하고 정보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곳이요. 20분 넘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열정이 투자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핫한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이나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